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권하지 않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점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원장님, 전에 올리셨던 딸에게 권하지 않은 성형수술 영상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왜 따님 것만 올리신 거예요? 어머님 건 안 올려주세요? 되게 서운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딸들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렇게라도 설득을 해야 돼서. 근데 어머니께 권해드리지 않는 성형수술,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신대요. 그래서 조금만 부담돼도 잘 안 하셔요. 고집도 안 피우셔서 제가 하지 말라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안전하고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게 좀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권하지 않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수술이든 그 수술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적응증이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다만 이런 부작용, 이런 단점이 흔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점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눈 수술인데요. 그 중에서 트임 수술이라고 아시죠? 눈 커지는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앞트임, 뒤트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나이 드셔서 눈 위아래가 처진 경우 눈 처짐 수술을 하러 오시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평생 눈이 작아서 고민이었어요. 이거 이왕 수술하는 김에 할 때 같이 앞팀, 뒤팀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해드립니다. 왜요? 같이 하면 원장님 돈도 더 벌고 좋지 않아요? 그렇네. 눈의 안쪽, 바깥쪽에는 인대가 있어요. 양쪽 인대에 눈꺼풀 건판이 대에 걸려있는 빨랫줄처럼 달려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빨랫줄도 계속 빨래 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지잖아요, 밑으로. 그런 것처럼 안 그래도 얘가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안검 수술하고 그러면 자꾸 까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축 처져 있는데 트임이라는 거는 바깥쪽에 걸려있던 거를 터버리는 거니까 그 늘어짐이 더 심해져요. 노화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눈이 까지거나, 또는 삼배간이라고 들어봤죠? 눈 흰자가 세 군데서 보인다고 삼배간인데, 심지어 네 군데서 다 보이는 거 사배간이라고 돼 있어요. 삼배간, 그런 사배간까지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 트임은 저는 젊은 사람한테서도 웬만하면 잘 안 권해드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안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시술의 목표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내 모습, 생기 있고 에너지 넘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제가 어머니께 안 권해드리는 거는 미니 거상술. 미니 거상술? 이거는 되게 의외인데? 되게 좋은 수술 아니에요? 흉터도 안 보이고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자꾸 좋은 걸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니 거상술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관자 쪽에 머릿속에서 절개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귓볼 여기서 잘라서 당겨서 이 턱선 라인을 조절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원래 거상술이라는 의미는 들어서 올리는 거. 근데 뭘 들어 올려요? 스마스, 얼굴의 섬유근막층인데, 그 섬유근막층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거상술이라고 정의합니다. 피부를 당기는 수술이 아니에요. 스마스층을 당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남죠? 출렁출렁 남으니까, 그 남는 거 어떻게 그냥 놔두면 쭈글쭈글 하니까 이걸 잘라서 그걸 정리하는 것 뿐이지, 피부를 당겨서 얼굴을 들어 올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니 거상술은 사실 거상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수술이죠. 일종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물론 이제 미니 거상으로 광고 많이 하시는 병원에서는 제 의견에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점은 그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사실 거상술은 아니라는 거. 그 작은 창으로 근육을 충분히 잘라서 당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너무 그걸 잘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도 피부를 여기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귀 앞에서 피부가 울겠죠. 찌글찌글.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만 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안 당겨진 상태에서 피부를 당긴다는 건 우리가 밥도 안 먹고 그냥 후식만 먹는 거예요.
당겨 놓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꾸 말하고 움직이니까 근육이 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당겨집니다. 그 힘에 의해서 피부가 자꾸 벌어져요. 흉터가 어마하게 생기죠. 그리고 도로 처져 버리고. 그래서 머리에 미니 거상 하신 분들은 땜빵이 여기 하나씩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나님만 못하다. 정말 적절한 적응증인 경우도 아주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미니 거상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니 거상술 광고 되게 많이 하던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부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사실상 안전해 보이고 흉터도 없어 보인다니까 되게 획기적인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저한테 미니 거상 하고 싶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어차피 처짐이 심하면 이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상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전체 거상술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시는 게 흉터인데 피부 텐션이 어깨에 우리가 근육을 당겨서 이건 살짝 붙여주기 때문에 흉터 거의 안 남아요. 흉터가 머릿속에서 귓구멍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부담 갖지 않으시고 거상을 제대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처짐이 심하지 않다면 저렇게 하지 말고 여기 바늘구멍으로 지방 처진 거 빼고 피부 타이트닝 시켜주면 그걸로 충분하죠. 올인원 달걀 리프팅으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머니께 안 권하시는 시술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수술 아니고 시술인데요. 애교 필러예요. 그건 왜요? 나이 드신 분이 애교 있어 보이면 좀 별로라서? 아니요, 나이 들어도 애교 있으면 좋죠. 애교가 있는 건 좋은데 애교 필요는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우선 이제 눈 밑에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피부가 늘어져서 쭈글쭈글하거나 또는 물록하게 처져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하안검 수술에서 아주 그냥 팽팽해져 있거나. 첫 번째 상황에서는 피부가 탄력이 좋지 않은데 애교 필러를 넣어놓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지방 주머니처럼 보입니다. 피부 탄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는 이제 두 번째로 지방이 볼록하고 처져 있는데 거기다 애교를 넣는다? 그럼 더 이상하죠. 세 번째로 하안검 수술을 한 이유다. 그래서 나는 하안검 수술하니까 애교가 사라져서 전 애교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안검 수술 직후에는 흉조직이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거나 또는 이제 하안검 수술 후에는 흉부터가 시간이 지나면 좀 부드러워져요. 그 이후에 또 아주 조심스럽게 과하지 않게 하셔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애교 필러를 할 때는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마 거상술이에요. 이마 거상이요? 근데 이거 요즘 되게 핫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눈 처지면 수술보다 거상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혹시 부작용 때문에 안 권하시는 거예요? 노화의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중력에 의해서 자꾸 처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마도 처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마 거상술은 훌륭한 수술이에요. 근데 참 우리나라 특징이 있죠. 트렌드. 성형수술도 무슨 트렌드를 따라가요. 요즘 트렌드는 거의 모든 눈 처짐에 이마 거상술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마 거상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작용 없이 수술이 잘 됐다 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눈꺼풀은 가장 피부가 얇은 조직이에요. 하루에 눈을 몇만 번씩 깜빡거린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은 피부가 얇기도 한데 눈을 자꾸 깜빡거리니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노화가 발생되는 부위가 눈꺼풀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눈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무거워지는 원인 중에는 이마가 처져서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원인은 눈꺼풀 자체가 늘어져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이마를 당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하고 이제 눈썹 사이는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엄청 멀어졌는데 얘를 이렇게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눈하고 눈썹 사이는 완전 멀어져서 얼굴이 커 보이고 길어 보이거나 좀 맹해 보이거나, 그리고 주로 이제 바깥쪽 눈꺼풀이 많이 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깥쪽을 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사무라이 눈썹이라 그래요. 이렇게 치켜 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나, 또는 이제 눈꺼풀에 지방이 꺼지는 상황에서 여기를 당기면 여기가 푹 꺼져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세로 주름도 또 생기고요. 이제 이런 변화들 때문에 많이 처진 눈에서는 이마 거상 단독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느낌인데, 그러면 이마 거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좀 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유가 많죠. 아무리 처졌다 해도.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가 지나치게 좁아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자체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눈꺼풀을 줄이는 수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마 거상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은 따로 있어요. 이마가 이제 많이 내려오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가로주름이 생겨요.
이거는 사실상 이마 자체를 들어올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간에 가로주름이 생긴 경우엔 이마거상은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눈 처졌다고 이마거상만을 생각하지는 말자. 그게 먼저 최우선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잖아요. 피디님, 얼굴에서 제일 많이 처지는 부위가 어딜 것 같아요? 글쎄요, 볼살? 그쵸, 볼살이 많이 처지죠. 근데 우리 얼굴은 각 부분들이 다 처집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얘가 여기서 처진 만큼 여기도 처지고 이만큼 처져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 합쳐지는 부위는 어딜까요? 여기에요. 입꼬리예요. 결국 이 처짐들의 모든 합은 여기 입꼬리입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결국은 가장 고민이신 경우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니께 추천 안 드릴 수술은 입꼬리 성형이에요. 근데 입꼬리가 처진 거면 입꼬리 올리는 수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먼저 근본 원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입꼬리가 처진 원인이 얼굴 근막층 자체가 내려와서 처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내려왔는데 입꼬리만 올려요? 이렇게? 정말 어색하고 괴기스럽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스마스를 올리면 이 꼬리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꼬리 올린 수술하러 오시면 거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흉터 때문에 싫대요. 근데 근본 축이 무너져 있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흉터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상술은 머릿속으로 귓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실 흉터가 텐션도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는데, 입꼬리 수술을 이렇게 해놓으면 입술 점막과 피부 사이에는 흉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입꼬리 수술 하신 분들 혹시 보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흉터 면에서 비교해서도 거상술에 비해서 훨씬 안 좋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상술은 팔자주름, 마리오넷 주름, 입꼬리 처짐, 볼 처짐, 목주름까지 다 교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입꼬리가 너무 고민이시라면 근본적으로는 거상을 하시는 게 답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간단하게 주사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수술을 고집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꼬리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인중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중 축소술 이런 것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인중이 길어지는 원인은 이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술을 들어올리는 인중의 근육과 이제 인중을 이루고 있는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처지죠. 근육도 약해지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인중 바로 아래는 입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술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얇아져요. 얇아서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술은 얇아지고 인중은 길어지니까 2가지가 합쳐져서 인중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건데, 인중이 짧아지면 정말 젊어 보이죠. 그래서 콧구멍 안쪽으로 절개해서 인중 축소술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제 흉터예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조심히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코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한번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인중에서 갑자기 쑥 올라왔다가 푹 뒤로 꺾이죠. 무슨 냐면 이렇게 둔덕이 있어요. 콧구멍에는. 이해되시죠? 네. 그게 왜 있냐면은 공기를 한번 여기서 와류를 시켜서 흐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 와류를 통해서 먼지도 걸러지고 습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잡아당기게 되면 기능적인 언덕이 조금 작아지죠. 근데 이제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잘만 꼼꼼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에서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심하지 않으면 저는 수술보다는 먼저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입술에 좀 볼륨을 주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필러로 많이 하는데요. 볼륨을 살짝 주면 입술이 살짝 까지면서 인중이 좀 짧아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링크 한번 보시고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으르렁 해보세요. 이때 사용하는 이 근육인데, 이 운동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걸 하다 보면 팔자주름이 깊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세요. 이걸 누르고 으르렁, 콧잔등 찡그리지 말고 그냥 입술만 으르렁 이렇게 해보세요. 아유, 저한테 맨날 그러세요. 원장님 이거 해서 되겠냐고. 됩니다. 정말 해보세요. 하면 인중이 많이 짧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너무 고민이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수술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우리 PD님처럼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가능한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요즘 제 주변에도 수술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엄마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진짜 어머님들께 도움되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끝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니께 권해드리지 않을 수술이라는 도발적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드시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절한 적응증인지를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런 수술보다도 무엇보다 먼저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보자. 우리 어머님들은 소중하니까.